6월 11일 밤 반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 약 300명이 LA 다운타운에서 출발해 윌셔 블러바드를 따라 행진하며 처음으로 한인 밀집 지역인 코리아타운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폭동의 원인 제공자도 그 중심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 2,300여 개의 한인 상점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한인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정치권과 언론은 이들의 피해에 대해 거의 침묵했고 그 책임을 오히려 이민자와 흑인 간의 문화 충돌이라는 구도로 축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사람닷컴 브레이킹 뉴스 인 US.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전국적인 확산 소식과 무력 진압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한인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지 그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던 코리아타운과 한인 사회의 모습,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LA 폭동 당시에 루프탑에 코리안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그 사진을 게재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한인 사회도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저희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위대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와 또 LA의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전역이 이민자 색출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한 뒤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 시카고, LA, 그리고 달라스를 포함한 수십 개 도시에서는 노 킹스라는 문구를 내건 시위대가 도심 거리를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없는 미국은 없다,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간 존엄과 공동체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시위와 당국의 대응이 더욱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연일 거리에 나서 공포로 통치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그렉 에보트 주지사는 주 방위군 배치를 지시하며 텍사스는 무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동시에 국경 지역과 이민자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위축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밤 반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 약 300명이 LA 다운타운에서 출발해 윌셔 블러바드를 따라 행진하며 처음으로 한인 밀집 지역인 코리아타운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번 진입은 LA 시위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사회에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위대는 오후 9시경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 도달했고 LAPD는 고무탄을 발사하고 다수의 저지선을 구축하며 시위대 통제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총 220명의 병력과 헬리콥터 5대를 동원해 공중 감시와 지상 차단 작전을 병행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인근 쇼핑몰로 흩어졌고 충돌 과정에서 수명이 체포되거나 해산됐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건물 외벽에 낙서를 남기거나 상점 앞을 점거했으며 이에 따라 한인 업소들은 긴급히 영업을 중단하거나 셔터를 내리는 등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방화나 약탈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물리적인 피해는 제한적인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A시는 이날 밤부터 한인타운 및 다운타운 일대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효하고 비상 순찰을 확대했는데요. 한인타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한인 단체들은 업주 대상 안전 매뉴얼 배포와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LA 코리아타운 시위는 이번 사태의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미국 상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평화적인 시위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텍사스에서도 시위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고를 해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좀 평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시위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2년 LA 폭동 당시에 과연 어떤 일이 있어서 한인 사회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표적이 되었는지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992년 5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갈등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1992년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이라는 명백한 흑인 인권 침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정작 폭동의 불길은 예기치 않게 한인 커뮤니티로 옮겨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인 주류 사회는 중심 무대에서 물러서고 갈등의 초점은 흑인 대 한인의 구도로 바뀌었는데요. 과연 왜,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1991년 3월 백인 경찰 4명이 비무장 흑인 로드니 킹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며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해당 경찰관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LA는 마침내 폭발했는데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는 경찰서를 거쳐 백인 상권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상하게도 폭력의 중심지는 빠르게 코리아타운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초반 로드니 킹 사건과 관련한 흑인들의 분노를 조명했지만 폭동이 코리아타운을 강타하면서부터는 보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인 상점의 무너진 유리창, 지붕 위에서 총기를 든 한인 상인들의 이미지가 연이어 보도되며 미디어는 이 사건을 흑인과 한인 간의 민족 갈등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백인 경찰과 사법제도의 책임은 점차 뉴스에서 사라졌고 코리안 상인 대 흑인 커뮤니티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부각됐습니다. 폭동이 극에 달하던 시기 LAPD는 코리아타운을 방치한 채 주요 백인 주거 지역의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군대와 방위군이 투입되었지만 한인 사회는 무방비의 전선으로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한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을 느꼈고 직접 무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폭동의 원인 제공자도 그 중심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 2,300여 개의 한인 상점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한인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정치권과 언론은 이들의 피해에 대해 거의 침묵했고 그 책임을 오히려 이민자와 흑인 간의 문화 충돌이라는 구도로 축소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은 분명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과 사법제도의 불공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역사적 기록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갈등의 희생양이자 또 다른 적대 집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지역사회의 비극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인종의 문제를 어떻게 회피하고 왜곡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또 반대하는 쪽, 또 중도인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해결하는 문제, 반드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무차별적인 색출과 공포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인 아픔을 낳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한인 사회에 걱정되는 부분들 또 인권 탄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달사람닷컴에서 전해드렸습니다.